2017년 4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리치몬드 카운티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딸과 남편이 실종됐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고 전화는 미국 전역에서 큰 논란이 됩니다. Can I help you? Yes, ma'am. I was calling to report a missing person. Give me 1 second. I pray to God that they not, but it's not like them not to answer the phone. Your husband and your daughter are missing? Right. I've been calling and texting, They're not answering? neither one. And that's not like neither one of them because they see me calling, they gonna answer. 신고 당시에 실제 음성이 녹취된 자료인데요. 어떠셨나요? 한 아이의 엄마가 딸과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서 다급하게 911에 실종 신고를 한 거로 들리셨나요? 하지만 이 신고는 사전에 연습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종됐다는 남편과 딸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고 여성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이 여성의 이름은 타냐 트립입니다. 아이랑 남편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 전화를 한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라타니아 자넬 카웰입니다. 앞서 타냐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던 타냐의 딸이에요. 자넬은 2001년 4월 17일에 태어났고요. 2017년 당시 나이는 16살이었어요. 이 영상은 자넬이 다녔던 TW 조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자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인데요. 자넬은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우등생이었고 수업 시간엔 항상 맨 앞줄에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 밝히면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학업 우수상도 많이 탔다고 합니다. 교우 관계도 좋았고 어른들한테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착한 학생이었어요. Janelle was a loving, very intelligent, smart young woman who wanted to be a doctor, who was an honor student. 이건 지영 목사님이 자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에요. 학교든 외부에서든 평판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무도 이렇게나 어른스럽고 착한 자넬이 단순 사춘기를 겪는다고 가출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자넬이 2017년 4월 17일 자신의 16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그 다음날 실종됩니다. 그녀가 혼자 실종된 건 아니었어요. 4월 17일 밤 엄마 타냐가 일찍 잠에 들었는데 남편 레온이 새벽 1시 30분에 깨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일어나 봤더니 친구 머리스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럭스빌에서 자동차가 고장나서 좀 도와주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This cell phone don't have a map on it where you get direction or whatever. So he got my cell phone. 근데 레온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었나 봐요. 친구가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GPS 기능이 있는 타냐의 핸드폰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한데요. 레온이 GPS 사용법을 몰라서 딸 자넬을 같이 데려갔다고 해요. 그것도 새벽 1시 30분에. 이상하죠? 근데 이 레온이라는 남자 과거도 굉장히 많이 이상합니다. 레온은 자넬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새아빠였어요. 레온과 타냐의 결혼 과정이 좀 특이한데 둘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 돼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어요. 타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자넬과 자넬의 여동생을 낳았고 이혼하고서 혼자서 두 자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레온도 미카엘라 케이라는 여성과 2003년 결혼을 해서 2009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도 딸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결혼 생활 중에 레온이 스토킹죄, 아동학대 폭행죄, 절도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6년간 징역을 살고 있었어요. 아동을 건드리는 건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죄 아닌가요? 레온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미카엘라에게 계속해서 집착을 하고 못살게 굴었대요. 그래서 이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레온이 미카엘라와 이혼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 타냐와 연락이 닿게 돼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타냐는 레온이 과거에 어떤 짓을 벌였는지 다 알고도 레온과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출소하기도 전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카엘라가 타냐가 걱정돼서 그 남자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결혼하면 앞으로가 불행할 거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타냐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년간의 옥살이가 끝난 2015년, 레오는 바로 타냐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자넬과 자넬의 동생은 갑작스러웠지만 레온을 아빠로 받아들였고요. 가족들은 큰 트러블이 없이 나름 잘 지냈다고 합니다. 다시 레온과 자넬이 실종된 날로 돌아와서 타냐가 레온한테 친구 일을 잘 해결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꼭 자신한테 전화를 하라고 해서 레온이 알겠다고 했답니다. 아마 타냐 핸드폰을 가져가는 대신에 타냐한테는 레온이 자신의 핸드폰을 주고 갔나 봐요. 그렇게 레온과 타냐는 집을 나선 후부터 연락이 끊기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타냐는 911에 신고를 했고 바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집니다. 자네를 걱정하는 마을 주민들과 실종 아동을 찾는 단체 그리고 경찰들이 2주 동안 밤새 가면서 수사를 벌였어요. 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타냐는 답답한 마음에 마을 교회 목사님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켭니다. Because my daughter has never, ever been away from me this long, a period of time without no call, text, or anything. And I need my baby home at the almost 15 days ago. That's how important it is. So if y'all see her or know her whereabouts, please call the Richmond County Sheriff Department at 706-821-1080. 딸이 없어져서 너무 힘들고 딸을 보게 된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고 있죠. I do have cancer. I have brain cancer and I have lung cancer.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서 타냐 본인이 뇌암과 폐암까지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타냐의 암 소식까지 방송이 되면서 많은 지역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6월경까지 모금도 했었는데 2,500달러, 하나로 약 320만 원 조금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2주 가까이 벌어진 수사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2017년 4월 말에 레온이 집에서 끌고 나갔던 레온의 하얀색 트럭이 발견됩니다. 차는 집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요. 경찰들은 자동차의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이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DNA나 몸싸움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경찰들은 자넬의 스마트폰과 레온이 가지고 나갔던 타냐의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 자동차가 고장나서 나간다고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럭빌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요. 레온이 자넬을 납치했을 수도 있다고 염두하고 수사를 합니다. 근데 타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둘은 아빠랑 딸 사이고 레온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네를 납치할 수 있겠느냐? 레온에게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걸 거다 라고 계속해서 너무 지나치게 쉴드를 칩니다. 언론도 레온을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017년 5월 23일 사라졌던 레온이 아틀란타의 유홀이라는 한 택배회사 차고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넬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정말 의외의 인물이 레온 옆에 있었는데요. 레온의 옆에는 바로 부인인 타냐가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둘을 체포합니다. 레온은 아동 유괴 혐의, 타냐는 거짓 진술과 수사 방해 혐의였어요. 여기서 타냐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아틀란타를 지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우연히 레온을 마주쳐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경찰도 언론도 아무도 타냐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자네를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마을 사람들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레온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레온도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레온과 자넬은 실종 신고됐던 2017년 4월 18일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아틀란타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자넬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넬한테는 돈을 좀 주면서 버스를 타고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넬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돈을 받아서 버스를 타고 갔대요. 그게 자넬을 본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친구를 만나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간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안 갔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고요.
갑자기 아틀란타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체포되고 나서 타냐는 수사 중에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레온과 입을 맞추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타냐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폐암과 뇌암을 앓고 있다고 했던 것도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납니다. 결국 레온은 자네를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하지만 시체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넬이 실종된 지 1년 후 경찰은 슬픈 소식을 발표합니다. 자넬이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서 자넬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해요. 발견된 장소는 어느 집의 뒤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에어비앤비처럼 렌트를 해주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집이었나 봐요. 집이 계속 비어 있어서 자넬의 시체가 발견이 안 됐다가 그 집을 렌트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나서 시체가 부풀고 부패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넬이 생일 전에 치과 진료를 받았었는데 치과 기록을 보고 자넬인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발적 살인이 아니었던 게 2018년 재판과 수사를 거듭하다가 경찰은 타냐와 레온이 2017년 4월 18일 날 자넬을 살해하기 전에 3번이나 자넬을 대신 죽여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사실도 알아냅니다. 끝까지 딸을 살해한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9.11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할 때 경찰들이 절대 딸의 시신을 못 찾아서 범행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대요. 행복한 16번째 생일을 보내고 새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집을 나선 자넬은 그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말도 잘 듣는 딸에게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만큼 도대체 이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냐와 레온은 보석금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죽은 자넬에게는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자넬이 실종돼서 TV 인터뷰까지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엄마가 사실은 직접 자신의 언니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지금까지 전지적 시점 전지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